자, 안녕하십니까. 영주의 자전거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주댐 주변 도로를 돌면서 그게 과연 어떠한 우리가 방문할 그리고 가치가 있는 장소가 어떤 곳이 있는지를 살펴봤고, 오늘은 자, 저기 저 뒤로 하는 저기 보면 중령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꿀무리해서 날씨가 흐려서 선명하게 아마 보이지 않을 듯 합니다. 그래도 뭐 날씨가 덥지 않고 선선해서 자전거 라이딩 하기는 참 좋은 날씨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중령에 대해서, 사실은 중령 가는 길이라든지 중령에 대해서 크게 얘기할 건 없지만, 그래도 제가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최대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이제 중령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지금 가는 길은 자전거 전용 도로로 지금 들어섰습니다. 주로 뭐 이 정도 노면 같으면 뭐 사이클로 가도 큰 무리가 없겠지만, 그렇죠, MTB 산악 자전거로 가는 것이 더 안전하고 좋을 듯 싶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자동차가 가는 길, 사이클이 주로 자동차가 가는 길로 가죠. 그래서 가능하면 사이클은 도로로 가시고, 이쪽으로 지금 가는 거는 산악 자전거 MTB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중령 가는 길은 여기서 출발하면 축제장에서 출발하면 보통 한 10km 정도 나올 겁니다. 원래 본격 어필은 풍기 온천에서 출발하면 7.5km, 제 기억으로는 7.5km 정도 나옵니다. 사실 중령은 뭐 크게 그 경사도가 5% 약간나마 넘을 겁니다. 그래서 초보자에게는 조금 힘들겠지만 중급 이상 자전거를 뭐 1년 이상 타신 분들에게는 크게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코스가 되겠습니다. 뭐 올라가면서 또 다른 설명을 하겠지만, 중령은 특히나 백두대간 그라폰도의 코스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영 중에 하나죠. 여기 갈림길이 나오는데 직진을 하면 그 산악자전거도 산악자전거가 갈 수 있는, 사실은 뭐 이 정도 도로면 도로 사이클도 아마 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뭐 여러 가지 코스를 지금 직진하셔서 그 희방사 여기 나오면 거기서 중령길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우회를 해서 사이클이 갈 수 있는 그 길로 가다 보면 그 온천이 나오고 풍기 온천이 나오고 그 여러 가지 그 뭐 과수원도 나오고 할 겁니다. 자, 그리로 저는 또 우회를 해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길을 우회를 해서 쭉 가시다 보면 풍기 온천 쪽으로, 중령 쪽으로 가는 길이 나옵니다. 좌회전을 하셔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영주로 가는 길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영주로 가지 말고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인산박물관이 보이네요. 인산박물관이 있고 풍기 온천이 보이고, 사실은 그 새로운 도로가 났습니다. 그 중령으로 가는 우회도로, 직선으로 된 도로가 새로 몇 년 전에, 제 기억으로는 한 5년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중령으로 가는 길이 유일하게 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저는 영주에 살기 때문에 중령이 가장 뭐 경사도도 적당하고 운동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가장 인기 있는 자전거 도로죠. 그래서 늘 여기가,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지점이 출발하려고 휴식하던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올라갈 때는 중령 옛날 길, 뭐 옛길은 아니지만 최근에 만들어진 도로가 아닌 옛날 도로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려올 때는 새로 만든 그 도로로 내려올까 합니다. 지금 좌측으로는 사과가 정말로 지금 한창 사과가 익고 있습니다. 여기는 풍기사가 유명하죠. 풍기는 사과 축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과 따기 체험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풍기는 인삼, 사과. 자, 여기 보면, 자, 풍기 온천
풍기 온천 리조트 인삼박물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풍기 온천도 유명하죠. 자, 오셔가지고 라이딩도 하시고 또 풍기 온천에서 또 몸을 담그셔서 피로를 푸시는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저기 소백산이 보입니다. 아마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 중령으로 가는 그 길이 조금씩 아마 보일 듯 합니다. 지금 풍기 사과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풍기 사과 맛있습니다. 자, 그럼 또 저는 출발을 해 보겠습니다. 자, 또 출발하겠습니다. 중령은 영주에 거주하시는 분들, 자전거 타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필수 코스일 겁니다. 그렇게 큰 난이도를 가진 영이 아니기 때문에 뭐 조금만 타면, 좀 체력만 조금만 받침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5% 정도, 경사도 5% 정도의 아주 낮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고개가 되겠습니다. 자, 또 갈림길이 나옵니다. 자, 지금 이 새길이 아까 제가 갔었던 자전거 전용 도로로 이렇게 해서 저기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희방사 여기 있습니다. 희방사 역을 통해서 이 길로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와서 제가 지금 왔었던 여기 이렇게 틀어서 이쪽으로 중령 길을 가게 됩니다. 여기가 만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로타리.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길이 새로 난 길입니다. 지금 제가 올라온 길은 옛날 도로길이고, 그래서 내려갈 때는 이리로 새로 만든 자전거 도로가 아니죠. 차도로 이렇게 갈까 합니다. 이렇게 직선 거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뭐 여러분들이 뭐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자전거의 기종에 따라서 자전거 전용 도로를 갈 것인지 차도로 갈 것인지 여러분이 결정하셔서 지금 이리로 멀리 보이는 저기 소백산 중령으로 향하시면 됩니다. 자, 또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전거는 사실 그 도로교통법에서는 차와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늘 차선을 지키시고 차와 같은 법규를 지키시고 가시면 됩니다. 가능한 한 가장자리 3분의 1 지점에 위치하셔서 자전거를 타시는 게 가장 안전한 라이딩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첫 번째 자전거 코스를 소개하면서 안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자, 자전거를 타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렇죠, 중간중간에 그 먹을 것을 먹어줘야 에너지가 보충이 되기 때문에 먹거리가 중요합니다. 지금 보이시죠? 남원 추어탕. 제가 중령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여기를 들려서 제가 점심 식사를 하겠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제가 촬영을 해서 그 밥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사실 중령의 본격 어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제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이 있는 나무를 발견하고 햇빛을 피해줄 수 있는, 여러분의 햇빛을 막아주는 그러한 그늘이 나올 겁니다. 특히나 뭐 장거리 여행 갈 때는 먹거리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나 또 그러한 음식점이 없는 곳에 갈 때는 충분히 보충식을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됩니다. 체력이 바닥나기 전에 섭취를 해야 된다고 제가 첫 번째 자전거 도로를 소개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한 물과 충분한 음식을 가지고 꼭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중령길을 가다 보면 이렇게 이제 산책길이, 자전거가 아닌 그 사람을 위한 산책길이 이렇게 마루로, 그쵸, 이렇게 닦아놨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생각하면 원래 그 서울로 가는 길이 옛날에는 이 중령 이 길밖에 없어서 차량이 사실은 유일하기 때문에 차량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중령 터널이 건설되고 나서는 이 길로 가는 차의 양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거의 한 50분의 1, 30분의 1 이렇게 줄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시는 분이나 뭐 이렇게 이 산책길로 산책하시는 분이나 그래도 덜 오염된
공기를 마시면서 자연을 즐길 수가 있을 겁니다. 중령은 이 평균 경사도가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크게 뭐 난이도가 있고 어려운 코스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도전을 하셔서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에는 오른쪽으로는 휘방사 가는 길이 있습니다. 제가 잠시 내려서 잠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이제 여기 휘방사 가는 길,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길로 계속 가면 이렇게 중령을 향하겠죠. 특히나 그 초보일 경우에는 이렇게 충분히 쉬어줘야 됩니다. 힘이 없기 때문에 아직 근력이 안 붙었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 휴식하는 공간이 있으니까 이게 오셔가지고 그 음료도 섭취하시고 물도 드시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뭐 초보들하고 같이 타는, 그렇죠, 상당히 그 내노라 하는 자전거를 잘 타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만약에 중령을 가시게 되면 이렇게 사이길이 나오면 이 코스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이거는 희방사 주차장까지 가는 그 길입니다. 자전거가 충분히 갈 수 있고, 그리고 경사도는 10% 정도 나오고 길이는 한 2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조금 자전거를 잘 타시는 분들은 이 코스가 어떻게 생각하면 상당히 좋은 훈련 코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는 특히나 뭐 산책, 그렇죠, 비로봉도 있고 희방사, 그리고 희방폭포, 볼거리가 있는 그 산책 코스로도 유명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리로 가시면 됩니다. 자, 저는 또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중령 희방사 입구에 왔으면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보통 여기가 한 반 정도, 반 조금 덜 되거나 아마 그럴 겁니다. 위치상으로.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그늘도 좀 있고, 그래서 특히나 여름에는 시원하게 올라가는 그러한 길이 되겠습니다. 영주는 뭐 자전거로 사실은 유명합니다. 뭐 상주도 유명하겠지만 엘리트 스포츠가 고등학교, 중학교 합쳐서 4개가 되겠고, 경륜장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경륜 선수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경륜장이 풍기와 수능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영주에서 떼어낼 수는 없는 상당히 중요한 고장이 바로 영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3대 세계 그라폰도 중에 하나가 바로 백두대간 그라폰도가 지금 가는 중령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하는 옥리봉도 역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를 아무리 잘 타는 분도 사실은 오랫동안 안 타다가, 저처럼 제가 첫 그 라이딩 코스 소개할 때 한 달 만에 탔고, 그것도 제가 일주일 만에 다시 찍는데 지금 한 번도 안 타다가 또 타니까 여전히 힘듭니다. 그럴 때는 지금 이렇게 계곡 소리 들리시죠? 여기 자연을 즐기고 또 다시 출발하시면 됩니다. 회복을 하셔서. 지금 계곡물이 보이고. 자, 그래서 늘 적당한 휴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너무 무리한 라이딩은 조금씩 자제해 주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 중령 코스는 그런 분한테, 제가 저의 그 자전거 타시는 형님의 아버님이 올해로 88세가 되셨는데 여전히 이 중령을 올라오십니다. 물론 가장 천천히 가장 적은 호흡으로 올라오시겠지만 대단한 거 아닙니까? 곧 있으면 90을 바라보이는 그렇게 어르신이 이 중령을, 젊은 분들한테도 힘겹다고 하는 이 중령을 초보, 제가 말하는 초보 라이더한테는 힘겨운 중령 코스를 올라오십니다. 그만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전거의 힘이 그만큼 대단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는 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까 합니다. 중령은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고난이도의 령이 아니기 때문에 초보분들도 꾸준히 뭐 천천히 가시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코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풍계에 사시는 저 자전거 타시는 형님의 아버님이 올해로 88세인데, 그렇죠, 중령을 올라갑니다. 물론 그 끝까지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중간쯤, 희방사쯤 아마 좀 갈 수도 있겠는데, 그만큼 자전거라는 것이 운동으로 치면 너무너무 자연한테도 좋고 사람한테도 좋은, 아주 제가 생각하기에는 완벽한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단, 그렇죠, 위험의 요소를 여러분들이 항상 인지하셔서, 항상 제가 안전을 강조를 드릴 겁니다. 그런 것처럼 자전거 타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안전이 더욱 우선이기 때문에 늘 안전에 신경을 쓰셔서 자전거 라이딩을 하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중령에 도달을 했습니다. 한창 자전거를 탈 때는 일주일에 2번 또 오고 했었는데 지금은 일이 바쁘다 보니 자전거를 타는 기회가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는 심폐훈련 그리고 근육훈련 모두 동시에 하는 균형 잡힌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늘 여러분의 선택이 후회하지 않는 활동이 될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지금 중령 해발 696m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를 경계로 해서 북쪽으로는 단양, 그리고 저기 남쪽으로는 영주, 그리고 단양과 영주가 공존하는 이 지금 경계선에 왔습니다. 중령에 올라오시면 옛날에 휴게실이 있었는데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그래 원래 봄부터 다시 지금 저기 보이시는 저 휴게소가 단양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단양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령까지 오셔서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하시고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은 뭐 여름의 기운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햇빛이 따뜻하지만 참을만 하고, 특히나 중령은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특히 여름에 좋은 라이딩 코스가 되겠습니다. 도로가 해마다 이렇게 조금 확장을 해서 코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 널찍널찍하고 해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한테는 최상의 라이딩 코스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차의 수도 엄청 적죠.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중령까지 오는데 차가 10대 이상 구경하기가 아마 힘들 겁니다. 자, 여기가 제가 주로 중령 왔을 때 휴식을 취하던 안락한 저의 장소였습니다. 여기로 가면 또 중령 옛길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거 뭐 자전거뿐만 아니라 산책로로 이렇게 보이시죠? 지금 자, 산책로로 힐링을 하는 기가 막힌 산책로가 이렇게 또 아까 제가 희방사 역을 말씀드렸었죠. 거기서 출발하시면 1시간이 채 안 걸릴 겁니다. 1시간 넉넉하게 1시간을 잡으면 중력에 아마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에 도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다운힐을 합니다. 뭐 늘 자전거를 타다 보면 어필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고 그러면 반드시 보상이 따라옵니다. 지금 쭉 내려가는 걸 보시겠지만 다운힐은 뭐 그렇게 힘든 것이 없죠. 반드시 안전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사고는 다운힐에서 발생하죠. 어필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다운힐에 안전하고 뭐 가능한 천천히 가는 게 좋겠죠. 뭐 실력이 또 많이 쌓이다 보면 또 그 스피드를 즐길 수 있겠지만 첫째도 둘째도 사실은 안전입니다. 여기 가다가 사실은 그 국가대표 여성 그 사이클 팀을 만났는데 여기는 경륜장 자체가 국가대표 훈련소도 됩니다. 그래서 영주는 자전거와 떼어낼 수 없는 정말로 중요한 도시가 바로 영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영주로 오셔서 자전거도 즐기고 환경도 즐기고 문화도 즐기시길 바랍니다. 자, 드디어 추어탕 집에 왔습니다. 점심을 식사를 하고 또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식사를 하고 마지막 출발지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중령은 뭐 자전거를 조금 타시는 분, 뭐 2년, 3년 됐으면 힐 클라이밍 대회라는 그런 대회에 아마 참가하실 겁니다. 유명한 뭐 대관령 대회도 있고, 역시 중령도 있습니다. 소백산 힐 클라이밍 대회라고 해서 단양에서 출발해서 중령까지 매년 6월 달쯤에 그렇죠. 뭐 덥지도 또 춥지도 않은, 뭐 덥지도 않는 그러한 달에 열리는 아주 유명한 힐 클라이밍 대회가 중령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작년 아마 안 열렸겠죠. 그 코로나 때문에 저도 아마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령 코스는 사실 이 차가 중령 터널이 뚫리고 나서는 차가 거의
만나지를 못합니다. 보통 뭐 한번 올라가면 20대, 30대도 만나지 못하는,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한테는 완벽한 그렇게 힐링 코스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꼭 오셔서 즐기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출발했던 서백사를 바라보는 남원천 특설무대 인삼축제를 하는 그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갔다 왔었던 중령이 저 멀리 걸립니다. 거기까지 거의 한 10km 정도 될 듯합니다. 10km 조금 넘을 수도 있고, 본격 어필은 한 7.5km, 풍기 온천에서 출발하면 한 7.5km가 되는 그런 어필 코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면서 희방사도 있고, 그렇죠, 제가 오늘 들렸던 추어탕 집이 참 저는 늘 저의 단골 음식점이 되겠습니다. 자, 뭐 날씨가 뭐 영주마을로 희한합니다. 덥지도 않고, 지금 출발지 풍기의 전경입니다. 풍기는 저기 보시면 인삼, 아파트에도 인삼 그림이 저기 보이시죠? 저런 것처럼 인삼의 고장, 그리고 자전거를 타면서 많이 보여드렸던 사과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선비의 고장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전거도 중요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와서 건강을 위해서 인삼도 사가시고 사과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영주에 소개해드릴 추천하는 자전거 도로 두 번째 중령 코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옥류봉, 뭐 어필이 굉장히 이렇게 경사가 높은 어필이 있는 그런 옥류봉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